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트럼프의 충격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속보입니다. 사실 말이죠. 구금된 우리 한국인들 원래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꼬박 하루가 늦어져서 11일 정각에 현지에서 떠납니다. 자, 하루가 늦어진 겁니다. 그럼 왜 늦어졌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서 여러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미 갈등설 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속보에 의하면 트럼프는 우리 구금자들에게 미국의 잔류를 권했다는 겁니다. 자, 왜 잔류를 권했는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갔다가 다시 재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럴 거면 잔류를 해라. 이렇게 트럼프가 권한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트럼프가 먼저 잔류를 권하자 우리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재입국하겠다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트럼프가 잔류를 권한 것인지 그 서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트럼프가 잔류를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기술자들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빠지면 말이죠. 사실은 배터리 공장 짓는 것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배터리 공장 언제 완성할 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손해지만 미국에게도 손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는 정치적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불법 체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트럼프는 알고 있죠. 더군다나 현대차는 36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정의선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가 있는 자리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트럼프는 한국의 필요성 그리고 현대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병 줬다 약 줬다 하면서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 기술이고 또 좀 심하게 생각하면 이 강자가 어떻게 보면 약자를 좀 이렇게 좀 갖고 노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지금 트럼프와 함께 가야 됩니다. 한미 동맹에서의 군사적 협력도 그렇고 경제적 협력도 그렇고 트럼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지금 반미를 갖다가 선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은 지금 자꾸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명동에서 반중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대 학생들에 대한 지금 탄압도 전개될 것 같고요. 또 이 시위 제한 조치를 가하겠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 간첩을 작년에 체포한 것이 5, 60명 된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네팔은 반중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도 반중 시위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는 한국을 갖다가 조금 달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호송할 때에도 수갑을 채우지 말라, 신체를 숙박하지 말라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크스턴 구치소에서 프로세싱 센터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오는 길에도 신체를 숙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한국에 보여주는 하나의 호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말이죠.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말이죠. 드러난 것을 보면은 이번 사태 해결 그러니까 구금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해결에는 지금 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도대체 또 역할을 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뭐 어쩌고저쩌고는 했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질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강경화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해서 사실상 지금 주미대사로서 활동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미대사로서 이 강경화를 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강경화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얘기는 앙그레망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의 결단에 의해서 결국은 어쨌든 이 현대차 구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 주고 약 주는 거긴 하지만 거래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어쩌면 우리도 이제 비자를 제대로 받아가지고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재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재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 그럼 우리도 TO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TO를 받지 못했어요. 취업 비자에 대한 TO, 호주라든가 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는 그 TO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외교 당국에서 했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이제 미국에서 눈 감아 주니까 영원히 눈 감아 줄 것으로 알고 그래 너무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타 비자 가지고 가서 취업하고 말이죠. 또 B2 비자 가지고 가서 그건 계약이나 하고 회의나 할 때 쓰는 건데 그거 가지고서 장기 취업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에서 H1 비자라든가 H2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소홀했던 거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법치주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말이죠.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또 구금되고 그것도 열악한 어떤 구치소에 말이죠.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입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물론 언급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고 트럼프를 갖다가 또 격노케 하고 뭐 그럴까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영화 관람이나 하고 영화 평론이나 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죠. 너무 한가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사람 성남시장 감은 맞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감 맞느냐 이런 어떤 비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신용자라는 것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금리를 더 내서 저신용자,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돕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준석까지도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용사회를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명동에서 반중 시위를 하는 이 자유대학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향해서 표현의 자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지금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왜 반미 시위는 그대로 방치합니까? 반중 시위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왜 반미 시위는 방치합니까? 그럼 미국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반중 시위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단속을 하고 반미 시위는 단속을 안 하면 미국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중국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가져올 파장을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야.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그냥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고 국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나이브하지 않느냐. 그렇게 조그만 그 시장 하듯이 지금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보십시오. 역시 큰 나라를 운영하는 세계를 운영하는 사람답지 않습니까? 딱 어떻게 합니까? 딱 치고 들어갔다가는 싹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신체 속박하지 마라. 딱 얘기하니까 벌써 트럼프, 역시 트럼프 좋은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딱 주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잔류를 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잔류를 권했다는 말은, 요거 비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시오. 이거 아닙니까? 뭐 안 가도 되니까 여기서 잔류하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슬쩍 이렇게 또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지금 능수능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트럼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잘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사히 잘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재입국해서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또 보장된다 그러니까 참 좋고요. 다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375명 정도가 되는데 약 그 중에서 300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지금 또 거기에 지금 구금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과연 전원 돌아오는 것인지 전원 못 돌아온다면 누가 못 돌아오는 것인지 왜 못 돌아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트럼프한테 배울 것이 많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신업TV입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여러분들의 댓글입니다.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좋고요. 그리고 강신업TV에서는 말이죠. 지금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한 알부민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거를 쇼핑몰에 들어가서도 사실 수 있고요.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는데 쇼핑몰에 지금 남재현 원장의 지금 알부민이 들어 있습니다. 쇼핑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또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